지금 당장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선진투자그룹의 지금 사야 할 주식,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 키워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했던 키워드, 진단키트, 정치 테마주, 러시아 백신, 철강주, 바이오, 구리 관련주, 증권주, 실적 개선, 그리고 대형주입니다. 먼저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꼭 눌러주시고, 오늘 날짜는 4월 24일, 현재 시각은 5시 49분입니다. 우리 또 이제 다음날 이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또 미리미리 캐치를 하려면 이슈를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또 쫙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덜으시라고. 자,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먼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슈 자체는 항원 방식 진단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슈, 이런 이슈로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이따 한번 그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의 영업이익이랑 재무상태표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어떻게 개선이 됐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한 기업들이 왜 상승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냥 간략하게 한번 말해서 작년에 녹십자가 영업이익이 한 4, 5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요번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한 랩지노믹스가 작년 결산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왔어요. 근데 랩지노믹스의 시가총액은 3천억이고 녹십자는 4조가 넘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진단키트 관련한 기업들이 수출을 굉장히 좀 잘 해줬어요. 또 특히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코트라 같은 데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많이 실적이 늘었다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모멘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2차전지 관련주가 한번 급등을 보였다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었어요. 왜 떨어졌나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아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승해 있죠. 왜냐? 그때는 소문이었지만 지금은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IT 버블 때 우리 대한민국은 IT 강대국이 될 거야. 인터넷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생길 거야 라고 해서 막 유선 전화기 파는 회사가 막 연 상한가를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냐?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IT 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시장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상한가 간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미리 샀다면은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몇만 퍼센트 이상 오른 종목이 뭐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미래에 진짜 대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테마에 관련한 종목을 하나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종목을 좀 위해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자, 다음 진단키트 관련 주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시젠과 휴마시스, 나노엔텍, 시스웍, 랩지노믹스, 앤디폭스, EDGC, 수젠텐, 엑세스 바이오 등등, 제가 이 외에도 몇 종목 더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고, 자, 재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먼저 볼게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8,200억입니다. 무상증자 발표를 했고요. 자, 연간으로 이제 별도 말고 연결 기준 재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6,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천억 정도 나왔고요. 매출액은 1조 1천억 정도. 자, 그래서 자본 증가율 보시면은 자본이 1,500억에서 6,400억으로 한 방에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1년 안에 5천억을 버는 회사, 1년 안에 자본금이 5천억이 증가한 회사 많겠습니까? 아니죠. 많지 않겠죠. 그만큼 이쪽 수요가 굉장히 핫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영업이익 수준이 6천억 정도 나오는데,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셀트리온 있잖아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39조 6,5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 기준 영업이익을 보면 7,100억, 당기순이익은 5,100억.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시젠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래서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한번 쫙 빠졌다가 실적을 가지고 들고 이렇게 나 이만큼 했어 라고 하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랩지노믹스와 녹십자 얘기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랩지노믹스 시가총액이 한 2,857억 정도 되네요.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549억,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428억을 달성을 했죠. 녹십자 볼게요. 녹십자. 녹십자 아시잖아요. 몇십 년 됐고 우리 생활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굴지의 기업. 뭐 물론 이 그냥 한 분기 뭐 한 결산 가지고 기업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진단키트 관련한 기업들이 실적을 가지고 오니까 시장에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업으로 보면 녹십자가 훨씬 더 좋고 크고 그런 회사는 맞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4조 5,600억 정도, 5,694억 정도 시가총액을 달성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00, 당기순이익은 893억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으로 달성했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경제적 해자가 굉장히 좋아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내용만 치면은 구글보다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검색 엔진으로 대체되기가 어렵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런 경제적인 해자, 지금 약품을 판매하고 있고 처방되고 있는 약품들이 대체되기 좀 힘든 그런 제품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프리미엄이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적인 가치로 그렇게 보면 그렇고, 근데 진단키트가 앞으로 어떠한 이슈가 될지 모르고 앞으로 이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거고, 중장기적인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간혹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서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막 5년, 10년 전만 해도 몇 억 인구 이상이 차이 날 정도예요. 그만큼 더 식품에 대한 뭐 개발도 더 이루어져야 될 거고 사람이 많이 부대껴 살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뭐 이런 그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걸 많이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뺏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하고 기후도 더워지고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 세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앤디포스가 상한가 갔는데 역시 진단키트 관련주와 그리고 임상 이상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앤디포스는 명역한약제 넵투모막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게 미국 식품의약품 FDA로부터 임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승인받았으면 임상을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또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겠죠?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시가총액은 3,534억이고요. 만약에 그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고 뭐 임상 3상까지도 가고 이렇게 된다면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도 차트 한번 볼게요. 시젠, 랩지노믹스 보도록 하고 나노엔텍 시스웍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이 대주주로 있는 진단키트 기업이죠. 대기업이 진단키트 회사를 대주주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쵸? 뭔가 돈이 되니까 하겠죠. 자, 그리고 앤디포스 EDGC 이렇게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실적이나 모멘텀이 뒷받침되면 아직도 바닥권인 종목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니플러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요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TV 채널 돌리다 보면은 막 그 만화 영화 이렇게 계속 방영해주는 채널 있잖아요.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요번에 그 웹툰 관련한 그 전시회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잘 팔렸어요. 지금 웹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일본 피코마 일본 시장에서 웹툰을 굉장히 강자로 불리고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둘 다 미국 시장의 웹툰으로 이제 좀 성장을 나가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5G가 발달이 되고 5G가 나오고 나서 나타났던 게 대박이 난 게 유튜브죠. 유튜브 나타나고 대박 났던 게 또 넷플릭스.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앞으로 성장 산업 속에 있었어요. 성장 산업 속에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 통신기술 발달함에 따라서 생긴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컨텐츠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홍콩에 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가시청 가구 수가 1,400만 정도 더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쾌거를 거두면서 지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가총액은 994억이고요. 뭐 재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썩 좋진 않은데 우리가 뭐 다들 알고 있는 기업이긴 하죠. 뭐 만화영화 채널이 나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뭐 투자사들 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보면은 900억은 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르호ldings 우선주가 지속해서 상한가에 간대요. 자, 다음부터는 이제 강세주, 앞으로 우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화전기,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냐면 여기 이화전기, 이트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로직스, 메딕스, 바이넥스, 이수앱지수, 종근당발, 이화전기 등등이 있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화전기 사실 뭐 그동안 큰 이슈가 없었던 종목이잖아요. 사실 뭐 방산 이슈나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상승했던 건데 지금 테마가 엮여서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이트론이나 뭐 이화전기나 지금 예상한 것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들어갈 수 있냐? 한번 싹 위로 갔다가 빠질 때 완전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단키트처럼. 그쵸? 아무래도 이 백신을 지금 생산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 막상 실적도 보고 하면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실적이 늘어. 그럼 얘가 다시 나타나. 그럼 다시 반등하겠죠. 뭐 그렇게 양상을 그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고점 매수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종목들 단타로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연락처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딱 수익 날 수 있는 그 시점에 무료 체험으로 여러분들 무료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또 시점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하단 참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강판. 오늘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강판 23% 상승했고요. 동국제강 14% 상승했습니다. 철강 관련주의 강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포스코 강판 실적을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자 포스코 강판 2844억이죠. 시가총액이 보면은 작년에 뭐 영업이익이 뭐 10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 개선된 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900억이나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미래의 이제 수익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생긴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고 현금 흐름 자체가 지금 보니 현금 흐름을 이제 그 재무를 이제 계산할 때는 어쨌든 지금 이 회사에 이제 현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선수금이나 뭐 이런 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2차전지 뭐 CIS나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운영해야 될 운영 자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될 정도니까 뭐 어쨌든 뭐 이런 현금 흐름이 좀 좋아졌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철강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워낙에 주가가 쌌던 종목들이 많아요. 뭐 PBR이 뭐 0.3. 이 PBR이 뭐냐면은 이게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에요. 얘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이 시장에서 가치되는 거래 금액이 500억이야. 그러면 PBR이 0.5.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시장 가치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PBR 그 가지고 있는 자본이 뭐 1,000억이야. 그러면 1. 뭐 이런 식인데 이런 그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에 이제 아무래도 더 실적이 오르면은 좀 반등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 철강 관련주들은 참고하셔야 될 게 막 신성장하는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은 산업은 아니고요.
완숙기에 접어든 사업으로 이제 각 나라의 정책이나 관세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중국도 철강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뭐 철강에 대한 관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조도 보셔야 됩니다. 자, 철강 관련주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비엔디스틸, 뭐 포스코엠텍, 문배철강, 동국제강 등등. 자, 다음은 오르비텍 또 진단키트 관련주가 나왔는데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진단키트 이슈 아까와는 다른 건데 SD 바이오 센서 상장 관련주예요. SD 바이오 센서가 아까 제가 시젠 실적이 대박났다고 얘기 드렸죠. 2조 8천억짜리 회사가 1년에 5천억을 벌어버렸다고. 자, SD 바이오 센서 보시면 이 회사도 진단키트 관련한 기업인데 매출액이 1조 6천억이나 나왔어요. 매출액. 여기 안 나오긴 하는데 매출액이 1조 6천억. 오히려 시즌보다 더 매출이 더 많이 나온 기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진단키트 관련한 기업들의 대충 재무 상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랩지노믹스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았고 랩지노믹스 보시면은 매출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500억씩 찍혀버리니까 시젠도 보면은 시젠 시젠도 2조 8천억인데 보시면 뭐 영업이익이 뭐 매출액이 뭐 1조 1,000억인데 6천억씩 벌어들이고 뭐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젠트도 있죠. 솔젠트는 이제 뭐 EDGC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회사예요. EDGC가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도 뭐 중소형인데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EDGC도. 요새 좀 안 가던데 재무 상태를 한번 보면은 포괄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매출액 660억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갑자기 푹 증가했죠. 매출 총이익 보세요. 야, 570. 그죠? 영업이익이 뭐 400.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률이 좀 높은 그런 지금 업종이에요. 근데 1조 6천억짜리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SD 바이오 센서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르비텍이 오른 이유는 좀 길었는데 이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이 지분 오르비텍이 자회사인 오비트 파트너스를 통해서 바이오노트에 168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바이오노트는 SD 바이오 센서의 지분을 26.4% 보유한 2대주주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오르비텍이 바이오노트에 168억 투자했고 바이오노트는 SD 바이오 센서에 26% 이재주주다. 이런 이슈 때문에 지분 보유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오르비텍 볼게요. 큰 이슈가 없었던 종목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295억입니다. SD바이오 센서가 코스피에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뭐 5조, 6조, 뭐 3조 이렇게 가격을 잃어버린다 하면은 지분 가치만 해도 뭐 1,000억, 2,000억 충분히 되겠죠. 뭐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분 가치는 좀 더 면밀하게 계산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꽤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 그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대두되지 않은 종목이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거나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네요. SD바이오 센서 상장 관련주는 최근에 상승 보였던 유유제약, 이 SD바이오 센서 진단키트 유통하는 기업이고요. 오르비텍은 아까 이제 지분 투자, 그리고 아이큐어는 같이 공동 개발 같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차트 볼게요. 유유제약, 그리고 아이큐어, 오늘 살짝 반등했다가 놀림 나왔네요. 그리고 오르비텍 이렇게 11%, 시가총액은 2,295. 자, 다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싹 좀 정리해 왔어요. 아까 없었던 뭐 미코나 미코바이오멘트나 파미셀이나 오상자인이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왔습니다. 다음 강세를 보인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이건 뭐 투자사 넥스트 사이언스가 투자한 나노젠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임상 이상 투여가 모두 완료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투여가 완료됐으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3상을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대 심리에
오늘 올렸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넥스트 사이언스.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시가총액 5,209억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조금 잘 잡아야겠죠.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 무료 체험 참여해 보시고, 자, 위즈코프 이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윤석열 테마주인데, 요 두 종목들 지금 뭐 사실 뭐 좀 주가 조정을 받았던 정치 테마주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애니능력도 오늘 또 강세를 보였어요. 위즈코프. 근데 제가 이거 시가총액이 300억일 때부터 봤는데 3, 400억일 때부터 봤는데 참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능률. 애니능률.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윤석열 테마주는 메가인디, 애니능률, 위즈코프, 덕성, 서현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1월 초 대비 632% 폭등했다. 이렇게 폭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뭐 삼성전자 같은 게 이렇게 폭등할 수는 없고요. 워낙 작은 시가총액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막 300억, 500억부터 출발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앤코 같은 종목 볼게요. 지앤코가 이게 그 당시에 예전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 관련주다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뭐 몇백억, 500억에서 1조까지 딱 갔어요. 그리고 대폭락이 나오거든요. 1조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 그러니까 주간 한 봉이 한 주예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정치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할 점. 자, 한번 쫙 해서 이걸로 보면 안 되겠네. 남선 알미늄으로 볼게요. 남선 알미늄. 주봉은 이러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낙연 테마주다 하면서 올랐던 종목이죠. 정치 테마주는 지금 저점을 보시면 1,000원이잖아요, 여기가. 그쵸? 근데 상승한 거 보면은 막 900원에서 막 1,000원부터 막 이때부터 상승했어요. 그래서 한 진짜 한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요 정도 시기가 되면, 요 막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샀어요. 그죠? 요 정도 시기가 되면 착각해요. 이게 지금 여기가 저점이구나. 싸구나. 막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너무 바닥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완전 내가 진짜 찐바닥에 산 게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 진짜 주가 방향에 따라서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왜냐면 수급이 일단 밑에서부터 다 가지고 나서 그 물량을 안 팔면서 컨트롤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 주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주가가 그려질 수 있다 이겁니다. 애니능률도 보면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으면 여기 매집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왔다고 와 눌림이다 하고 매수 해야겠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뭐 물량이 다 교체가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가 저점인 부분인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셔야 된다. 하단에 무료 체험으로 수익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이크래프트도 오늘 윤석열 관련주도 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전에 백신 여권 관련주이기도 했죠. 했다가 눌림 나왔습니다. 이것도 1275으로 아직도 좀 가벼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넥신과 ST팜, 즉 바이오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국내 백신 관련주고 바이오 학회에서 또 발표를 하죠. 바이오 학회 관련주. 그리고 한독과 제네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레졸루트가 미국에 상장한 지 좀 됐습니다. 제넥신의 최대 주주는 한독이고요. 그래서 같은 회사다. 그래서 레졸루트에 대한 이슈도 체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졸루트가 임상을 어떻게 했다, 잘 됐다 하면은 제넥신을 봐야겠죠. 그 다음은 한독을 봐야겠죠.
굉장히 어렵지 않죠? 쉽죠? 주식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ST팜. ST팜 같은 경우에는 제네반트 사이언스라 mRNA 백신이 이제 약물 전달체 기술을 라이센스 계약으로 받아왔어요. 몇백억을 주고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보통 우리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신약 후보 물질이나 신약 물질을 만들어서 임상 시험에 몇천억이 드니까 나 이거 못해. 야, 너네 뭐 미국의 제약사 너네가 나 대신 이거 임상해줘. 임상해줘. 대신 이거 성공하면은 판매하는 거 나랑 나눠 가지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네바트 사이언스한테 기술을 돈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과 기대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ST팜의 ST팜 반영이 됐다. 지금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나 됩니다. 어떤 기술이길래 그거를 가져왔나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조 단위가 이렇게 형성되기가 기대감에 따라서 쉬운 게 워낙에 그 시장 규모가 커요. 뭐안 아픈 사람은 없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아픈 사람 없어요.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나 뭐 죽기 전이나 아플 때 이런 거 항상 필수로 소비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핸드폰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그쵸? 근데 뭐 두통이 왔는데 진통제나 뭐 약품 같은 경우는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먹겠죠. 필수적이겠죠. 그런 쪽이 약간 제약 쪽 사업이다. 산업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는 쪽이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한미약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가가 이 국내 백신 관련주죠. 한미약품, 제넥신, 한독 아까 차트 보셨죠? 8월 이제 백신 국내 이제 대량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꼭 체크해 보시고요. 무조건 이제 어떤 종목이나 한 종목이 튀어나가겠죠. 국내 백신 관련주, 국내에서 이제 백신이 좀 필요하다. 백신 부족에 흔들리는 K방역, 국내 백신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은 기업들 이렇게 있습니다. 요 종목들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연락처 무료 체험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구리 관련주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차트인데 앞으로도 구리가 이제 지금 기업 활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구리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창, 이구산업, 풍산 등등 뭐 이제 다시 좀 상승 출발하기 시작한 건데 구리 가격 상승세 유지가 당분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당분간 되면 그 이슈를 빌미 삼아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구리 가격이 아무래도 많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은 이게 증권 관련주가 좀 최근에 다시 슬슬 반등하고 있습니다. 강했던 종목이 SK증권이랑 우리종금 그쵸? 슬슬 반등하고 있죠.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증시 호황에 따른 수혜 종목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형주들 마지막으로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사상 최대 실적 1분기 그리고 하나생명 이 장기 채권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생명보험사들의 2차 이익, 운용자산 이익률과 예정 비율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 2차 이익 이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게 뭐 금리 상승이 나오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물건값이 이게 50원에 팔던 게, 기업이 이게 50원에 팔던 게 100원, 15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럼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돈도 유동성도 풀리고, 금리도 싸서 사람들이 대출도 많이 받았고, 그 대출받은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건값도 올라갔고, 영업이익이 LG생활과 같이 필수 소비재를 파는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를 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 정부에서 스톱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금리 상승이겠죠. 점진적으로 경기가 이제 너무 과열 현상이 나오면은 금리 상승으로 이제 속도를 완화 조절을 하는데 물가도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때 뭐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다 하면서 좀 슬슬 상승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일양약품은 뭐 워낙 좀 많이 하락했어요. 그죠? 오늘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맞아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OLED 수익성 개선에 요것도 상승 보이고 SK 이노베이션은 좀 이슈가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자회사 습식 분리막 세계 1위 SK 자회사 몸값 7조로 상장 예정이 있다. 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그렇죠. LG와의 소송전도 끝났고 KB금융 1분기 이 순이익 사상 최대 SK텔레콤 분할 이슈 등.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한 이슈 전달해 드렸고요. 또 잡아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많이 발굴해서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무료 체험 참여해 보셔서 제발 좀 좋은 종목 좀 제대로 된 종목, 올바른 종목 좀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연락처 성함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이상으로 김병진 전문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